오늘은 그 돌출입 교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돌출입 교정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얼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출입 교정을 하면 입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입을 넣는 건 당연한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입술이라든지 혹은 그 하안모 부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케이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돌출입 교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얼굴 변화 첫 번째로 입술이 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이 나온 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입술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돌출입은 사실은 이제 뒤에서 치아들이 밀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들리기 때문에 입술이 좀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입이 들어가면 입술이 조금 얇아 보일 수가 있겠죠. 들렸던 것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사진 한번 보시면 돌출입 교정하신 분이거든요. 왼쪽이 교정 전, 오른쪽이 교정 후인데 입술이 조금 얇아 보이죠. 이렇게 입이 들어가면 조금 얇아 보일 수 있어요. 이 환자들도 보시면 돌출입 교정 하신 분들이고 왼쪽에 돌출입 교정 전, 오른쪽에 후인데 보면은 여기가 어때요? 조금 얇아 보이죠, 입술이. 이 환자도 어때요? 보면은 돌출입 교정 전보다 입술이 조금 얇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얇아 보이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입을 넣고 나면. 그래서 입술이 원래 좀 두꺼우신 분들은 입 넣으면 입술도 얇아지니까 좋은데 입술이 얇은 분들은 입을 넣으면은 더 얇아 보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안 넣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돌출입 교정을 하더라도 발치가 아니라 비발치로 돌출입 교정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비발치로 하면은 뭐 입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술이 얇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잘 들어갑니다. 치아가 들어갈 때 입술이 따라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치를 안 하고도 조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돌출입 교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얼굴 변화 두 번째는 인중이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 후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입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윗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이 들어가게 되면 이 들려 있는 윗입술이 살짝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수직으로 배열이 되니까 인중이 실제 길어지는 건 아닌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밑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본 인중의 길이는 조금 길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 후에. 얘를 한번 보시면 이 왼쪽에 교정전, 돌출입 교정전, 오른쪽에 돌출입 교정 후 입에 들어갔죠. 입을 넣는 교정 하셨을 때 정면에서 보니까 어떤가요? 이 인중이 조금 길어 보이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중이 원래 정면에서 봤을 때 교정 전에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왔을 때 인중이 좀 길어 보였을 때 뭐 특별히 문제돼 보이거나 뭐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이 이제 돌출입 교정 전, 돌출입 교정 후인데 이분 좀 들어갔죠. 이분은 이제 원래 인중이 좀 긴 분이죠. 원래 인중이 좀 기신데 보면은 이때보다 교정 후에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원래 길었던 분들도 사실 이제 입이 좀 들어가면 인중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출입 교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얼굴 변화 세 번째는 아래턱 혹은 하안모 부위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다 이렇게 앞으로 배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열된 아랫입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나왔던 게 수직으로 배열이 되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턱 부위가 좀 길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입이 나왔을 때는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배열되니까 턱 부위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실제 턱이 길어지냐? 그렇진 않죠. 이분 제 엑스레이 중첩을 보시면 초록색이 교정 전, 빨간색이 교정 후인데 입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랫입술이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던 게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이게 배치 자체가 수직으로 배치가 되죠. 턱 길이는 보시면 여기 변함이 없죠. 뼈는 그대로, 턱 길이는 그대로지만 입술이 그렇게 보이면서 아래턱 부위가 조금 길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입을 넣었을 때 이 하안모가 너무 길어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 무턱 교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입을 넣으면서 무턱 교정을 같이 하면 이 하안모의 길이를 좀 줄이면서 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돌출입이죠. 입이 좀 나와 보이는데 턱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돌출입인데 여기 또 턱은 또 길고 이런 경우에 그냥 입만 넣으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될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되니까 이게 사실 더 길어 보이거든요, 턱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냐? 실제 치료한 환자분 교정 전후 중첩인데요. 치아가 뒤로 가면서 입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턱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무턱 뒤로 가 있는 턱을 앞으로 회전시키면 무턱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교정 후에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턱은 오히려 좀 짧아졌죠. 왜냐하면 턱을 앞으로 회전시키면서 턱 길이를 좀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같이 동반을 하면 교정 후에 턱이 더 길어 보이는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돌출입 교정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얼굴 변화 네 번째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 다물기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돌출입인 분들 자세히 보시면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좀 뚱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환한 표정 같고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이 나오면 앞으로 나온 치아들이 입술이 서로 맞닿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억지로 항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잖아요. 입 주위에 있는 근육들에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줘서 닿기 때문에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고 턱끝에는 호두주름이 잡히고 뭔가 뚱해 보이고 환해 보이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입을 넣어서 돌출입을 넣어주면 그러면 입이 좀 편하게 다물어지죠.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은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뚱한 표정에서 웃상으로 바뀌는 그런 표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뚱해 보이잖아요. 입꼬리 좀 처지고 뭔가 약간은 좀 환한 듯한 인상인데 교정 후에 입꼬리를 한번 보세요. 뭐 입꼬리를 올리고 내리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입술을 다물고 찍은 인상인데 교정 후에 입 다물기가 편해지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웃상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입이 나온 상태에서 다물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뭔가 불편해 보이고요. 입꼬리가 처지고 턱끝에 주름이 잡히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입을 넣어놓고 자연스럽게 다물었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표정이 이렇게 좀 웃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교정 전에 보시면 입술 억지로 담으니까 여기 주름이 굉장히 잡혔죠. 근데 그것이 입을 넣고 편하게 좀 다물어진 상태에서는 이 턱주름이 좀 없어지고 다물기 좀 편해지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얼굴 변화, 다섯 번째는 스마일 라인의 변화입니다. 치아가 돌출됐을 때에 비해서 입을 넣어놓고 치아를 넣어주면 훨씬 더 스마일 라인이 자연스러워지고 윗니가 환히 보이는 그런 밝은 스마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게 이제 교정 전이고요. 교정 전 스마일에서는 뭔가 앞니가 좀 돌출돼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교정 후 스마일은 윗니가 환히 보이면서 굉장히 스마일이 예쁘게 좀 보이죠. 그다음 이 환자도 보시면 앞니가 이렇게 돌출되고 보면 웃을 때 보통 좀 뻗쳐 보이는 그런 앞니가 있는데 그거를 넣어놨을 때는 훨씬 더 스마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얼굴 변화, 여섯 번째는 얼굴이나 턱선이 좀 갸름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환자마다 편차가 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갸름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많이 차이 없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돌출입 교정하고 그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교합이 좀 바뀌죠. 그러면서 씹는 힘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씹는 힘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턱에 있는 근육들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그러면서 턱이 좀 갸름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톡스 이펙트다,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갸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교정만 하신 분입니다. 왼쪽이 교정 전, 돌출입 교정 전, 오른쪽이 후인데 어때요? 굉장히 갸름해졌죠. 턱선이 굉장히 갸름해지고 이게 사실 여기 있는 근육들이 좀 작아지면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분도 돌출입 환자인데 돌출입 교정 전 후를 보시면 굉장히 갸름해졌죠. 턱선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돌출입 교정 하면 이제 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할 테고 그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얼굴의 변화들, 표정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살펴봤고요. 돌출입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